자, 그러면은 헬로 월드 뒤에 my name is 차 나오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줄로 했다고 해서 두 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어서 계속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보기엔 되게 힘드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주구장창 봐야 되거든요, 이 화면을. 그래서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켰을 때 컴퓨터가 잘 했는지를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확인하게 나오면은 불편하니까 최소한 줄바꿈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해서 C 언어에는 줄바꿈이 문자로 존재합니다. A, B, C 이런 거 다 문자잖아요, 그죠? 알파벳 문자인데 줄바꿈이라는 것도 문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소문자, 영어 소문자 n에다가 앞에 원합 또는 이렇게 역슬래시라고 해서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백스페이스 옆에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옆에 또는 아래에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 컴퓨터는 이걸 보는 순간 줄을 바꿉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헬로 월드, 헬로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줄바꿈 문자 역슬래시 n을 넣게 되면은 헬로 다음에 줄이 바뀌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문자라고 했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C 언어에서 모든 문자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헬로 월드 그러면은 헬로 월드 다음에 요 밑에 문장은 줄 바꿔서 나오게 하고 싶다. 끝에 요걸 붙여주면 되겠죠. 줄바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값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문자열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프린트 F도 어쨌든 영어 소문자잖아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프린트 F는 그 여러분들 시스템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명령어고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별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프린트 F라는 식별 명령어를 주면은 알아듣고 시스템이 알아듣고 출력에 관한 행위를 해준다 라고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파벳 영문자를 그냥 조합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문자 값인 거고, 요거는 컴퓨터한테 어떤 기능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명령들은 다 약속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F가 아니라 프린트라고 하면 에러 나는 거 보셨죠? 프린트라는 명령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약속된 명령어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하시려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듯이 C 언어 하시려면 이런 명령어들은 다 익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령어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임의의 문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뭐라고 봐요, 이거를 하나의 명령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차태진 쓰면은 제 이름으로 된 명령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거는 그냥 한글 문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차태진이라는 문자를 출력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쌍따옴표로 구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다음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숫자. 줄 바꿔야겠죠? 끝에 이 역슬래시에 줄 바꾼 문자 넣어주는 거를 그냥 습관화하세요. 똑같이 나오죠? 여기, 요거는 10. 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10이라고 딱 우리 눈에 10이라고 보인다고 해서 이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오는 건 다 문자라고 그랬죠? 얘는 10이 아니라 아라비아 1, 아라비아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술적인 10개라는 의미를 컴퓨터는 절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하기를 하고 싶다고 문자열 그 쌍따옴표 안에서 넣게 되시면은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아니에요. 자, 그럼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쌍따옴표 안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X표 뜨면서 막 이상한 문자 나오면서 되게 무서운 화면으로 바뀌는데, 이거 X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네모 눌러서 꺼주셔도 돼요. X 눌러서 꺼줄게요. 보시면은 요 main.c가 우리 소스코드 파일이고, 요거는 stdio.h죠. 요거는 끄셔도 돼요. 다시 우리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에러가 난 이유는 숫자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숫자를 정해줘야 된다는 게. 숫자의 유형. 그렇죠? 자, 일단 요거 숫자의 유형 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우리가 또 한번 그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컴퓨터의 숫자 표현 아까 보셨죠?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걸 가지고 1, 0, 1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진수잖아요. 1과 0으로 이루어진 게.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정도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법 변환. 그래서 하도 옛날에 뭐 중학생 때 배운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진수 예를 들어 1, 0, 1, 1, 1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10진수로 몇입니까? 1, 3, 7 이거 23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23이냐고 계산을 했냐면, 자, 여러분들 계산기, 윈도우의 계산기가 되게 좋아요. 표준 말고 프로그래머용이 있거든요. 자, 23 하니까 요 바이너리, 요 bin 돼 있죠? 요게 이제 이진수거든요. 데시멀, 요게 10진수예요. 헥스, 요게 16진수. 옥트, 이게 8진수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이렇게 4개 많이 씁니다.
자, 10111이 23 맞죠? 저는 이거를 외운 건 아니고 계산을 해서 23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 0, 1, 1, 1 있을 때 앞에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고요. 요 숫자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1 곱하기 0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4. 그럼 2의 0승은 1이니까 1, 2의 1승은 2니까 2, 2의 2승은 4니까 4, 2의 3승은 8인데 곱하기 0 했으니까 0, 2의 4승은 16.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진수를 10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3이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 100 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여기 1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2의 5승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법 변환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전구 하나 있을 때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전구 하나 있으면은 0과 1 두 가지가 나와요. 전구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얘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에다가 얘가 또 0과 1 될 수 있으니까 총 네 가지가 되죠. 0, 1, 0, 1 해서 네 가지가 되죠. 전구가 3개면은 6개일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전구가 하나면은 2개죠. 전구가 2개면은 2개에서 또 2개를 더할 수 있으니까 4가 되는 거고, 전구가 3개면은 요만큼이 이제 4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0일 때 4가지, 1일 때 4가지 해서 8가지. 그리고 전구가 4개면은 3개까지가 8가지잖아요. 8가지에서 0일 때와 1일 때에서 총 16가지 되겠죠. 그래서 2씩 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줄여볼게요. 요거는 2의 1승이고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전구가 4개면 2의 4승, 전구가 3개면 2의 3승, 전구가 2개면 2의 2승이에요. 전구가 8개면은 2의 8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8승을 이제 이게 전구가 8개면 8비트잖아요. 8비트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1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1바이트고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해보시면은 얘가 256개입니다. 근데 숫자는 0까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구 8개로 숫자를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세상에는 음수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음수의 또 절반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2로 나누면 256을 2로 나누면 128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0을 양수로 치면은 양수에서 하나 빠져야죠. 0을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 127까지가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범위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그 단위가 1바이트입니다. 숫자 1 표현한다고 해서 1비트 쓰는 거 아니에요. 숫자 1을 표현할 때도 전구 8개 써서 1바이트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1바이트는 최소 처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1바이트를 최소 처리 단위로 했냐면 1바이트는 0 문자 한 글자 표현, 글자 하나를 1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0문자를.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자기네 언어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처리 단위를 1바이트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왜 그러면은 이 0문자가 1바이트 이 숫자 있죠? 마이너스 128부터 127. 왜 1바이트인지 요 연관성도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최소 처리 단위다, 1바이트가. 그 다음에 숫자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구 8개가 있으면은 128은, 양수 128은 표현할 수 없어요. 됐죠? 이 개념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자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참고자료에 시언어 자료형이라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 메모리 크기라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1바이트가 가장 적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고요.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28부터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127입니다. 127이죠. 그죠? 자, 근데 당연히 숫자를 표현하다 보면 127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죠? 연도만 해도 20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만으로는 세상을 표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더 큰 숫자가 여기 2바이트. 2바이트는 전구가 16개입니다. 그래서 2의 16승 해보시면은 65,353이 나올 거예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수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되게 쉬워요. 4바이트는 32죠. 2의 32승이죠. 84, 32니까. 계산해도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에 32승 하면은 42억 9천 얼마가 나오고, 이걸 2로 나누시면은 21억 정도가 나오죠. 요 숫자랑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8바이트는 여기 한 900경 정도 됩니다. 900경. 그래서 요게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크기를 나눠놨잖아요. 그런 이제 크기를 나눠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시언어가 워낙 옛날 언어다 보니까 옛날에는 메모리가 되게 귀했거든요. 요새는 메모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메모리가 되게 작았고요. 지금도 인베디드라는 분야에서는 되게 작은 기계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의 허용이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람 나이 표현하는데 4바이트 쓰면 굉장히 손해죠. 20억까지 사는 사람 없으니까. 128이면은 웬만한 사람 나이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 나이를 4바이트로 표현하면 원래 1로 하는 걸 4로 해야 되니까 4배나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용도에 맞게 자료형을 잘 골라서 쓰면은 최적화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언어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시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바이트, 4바이트 이런 거를 숫자라고 여기 좀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줘요. 왼쪽에 1바이트로 된 숫자를 차,
라고 하고요. 4바이트로 된 숫자를 int라고 하고요. 8바이트로 된 거를 longint, 2바이트로 된 걸 shortint. 뒤에 int는 빼셔도 됩니다. 여기 short도 int 빼도 되고, 이 longint도 뒤에 int 빼도 돼요. 언사인드는 빼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두 개 보시면 이제 플롯과 더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소수점을 표현하는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나오죠. 숫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가 내가 모르면 찾아볼 수는 있어야겠죠. 이 값의 범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수시로 보세요. 뭘 보시면 되냐면 값의 범위보다는 메모리 크기와 이 이름을 잘 매핑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int가 4라는 거를 바로바로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차는 1바이트지, short는 2바이트지, 플롯은 4바이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포인터라는 거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지금 좀 많이 봐주세요. 자, 그래서 숫자 보시니까 숫자가 6가지나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10을 우리가 출력하라고 했는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10이면은 차, 아까 1바이트 차도 10이고 10을 표현할 수 있고 얘도 10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값의 범위로 보자면 int도 10을 표현할 수 있고 short도 10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지? 모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 앞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출력해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밑에 있어요. 서식 지정자라는 걸로 알려줍니다. 자, 내가 이 1바이트 또는 2바이트, 4바이트를 이용한 숫자라고 하면은 %d. 8바이트 롱롱이었죠. 롱롱이면은 LLD. 그리고 아까 숫자 중에서도 정수 말고 실수 있었잖아요. 실수면은 %f. 이거를 안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 출력해도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거는 뭡니까 우리? 10은 차, 숏, 인트 여기 안에 포함이 되죠? %d로 해주십니다. 나오죠? 이거 줄바꿈 해줄게요. 뒤에. 요거 10이죠? 요 10은 이제 숫자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F. 자, F는 뭐였죠? 서식 문자 보시면은 실수예요, 실수. 이건 정수예요, 그죠? %d는 정수였고 F는 실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10을 넣고 이건 뭐예요? 실수로 보여줘. 소수점 있는 걸로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줄바꿈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얘네들도 출력할 때 줄바꿈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 쌍따옴표 안에가 문자잖아요. 얘가 여기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줄바꿈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줄바꿈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10을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뭐가 나왔나요? 보시면은 10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0.000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줘놓고 서식 문자를 잘못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랑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0을 넘겼다고 해서 이거를 10.0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를 10.0인 실수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10.0으로 나오죠. 됐죠? 자,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 더하기 10을 하고 싶다. 자, 그럼 10 더하기 10. 자, 얘 같은 경우는 더해서 최종 결과가 20이 나오겠죠. 더하기 빼기 하는 연산자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더하기는 이렇게 씁니다. 두 수를 더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얘가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려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서식 지정자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랑 더해서 나온 최종 결과 20이 여기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얘가 요 %t 서식 문자 있는 쪽으로 쏙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할 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숫자 땡땡 자, 요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출력은 어떻게 된다? 숫자 땡땡 10. 어떤 메커니즘인지 아시겠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숫자 땡땡 10. 자, 다시 여기 줄바꿈 좀 할게요. 그럼.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 땡땡 10 해가지고 좀 더 예쁘게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이 10에다가 진짜 숫자를 넣고 싶으면은 여기 부분만 숫자를 표현하는 서식 문자로 바꾸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바로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 쏙 들어가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0이 아니라 10 더하기 10 하면은 요거 계산돼 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이 나오죠. 숫자 사용할 때는 그래서 서식 문자 잘 이용하셔야 되고, 숫자로는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다?
애매하게 쓰시면 안 돼요. 10이랑 10.0을 같다 그러고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둘은. 사람이 봤을 때 10과 10.0은 똑같은 수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 숫자는 다 비트로 표현된다 그랬죠? 10, 10, 10, 10. 10과 10.0은 비트 생김새의 복도가 다르다. 아시겠죠? 전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시인데, 만약 10이 비트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0.0은 이와 전혀 다른 비트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메모리 크기.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값을 표현해야 되는데 인트를 쓰는 것은 낭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원하는 크기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이어서 나오는 개념이라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줄바꿈 해주고. 여기 줄바꿈 안 했네요, 이거. 자, 저는 최대진입니다.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 제가 나이를 넣었어요. 몇 살인지 밝히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 프로그램상 자기소개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한 3번 쓰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저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세 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 살 먹었어요. 2023년이 되면서 한 살 먹었어요. 그래서 38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붙여줘야겠죠? 왜냐면은 제 나이는 해가 갈수록 바뀌니까. 제 프로그램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제가 38살인데 만약에 계속 37살로 돼 있으면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만 고쳤어요. 그러면은 차태진은 37살인지 38살인지 모르는 애매한 거죠. 그리고 만약 다 바꿨다 쳐도 이게 3군데니까 이렇게 바꾸지, 제 프로그램이 커가지고 이거를 100군데에다가 썼으면은 100군데 찾아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상태, 요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 나이는, 제 차태진이라는 나이의 개념은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를 2개, 3개 갖고 있진 않잖아요. 개념상 한 개인 차태진의 나이를 3번 숫자 3개로 서로 다르게. 요게 문제죠 지금. 제 나이는 한 개인데 서로 다른 숫자 3개로 제 나이를 표현한 거예요. 서로 다른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얘 바뀐다고 얘네 안 바뀌잖아요. 개념상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값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3개의 숫자인 겁니다. 38이 지금 3개 있는 거예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재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38 3개 요거 동일한 값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상 38이 똑같은 값이긴 한데 이 자체로 똑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애를 38이 딱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존재하는 38을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싶은 거죠. 그걸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재사용하려면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렇죠? 저장을 하려면 저장 용기가 필요하다. 상자. 상자를 만들어야겠죠? 값을 저장하는 상자를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자, 그 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자가 필요하면 상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어요. 일단 변수를 생성한다라는 거, 상자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상자에다가. 얘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과가 있어요. 사과. 얘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상자에다가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바나나 찾을 때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잖아요. 바나나. 이 앞에는 사과. 상자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니까 상자 앞에 네임택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드실 때는 상자의 이름 네임택 역할을 하는 변수명이 하나 필요해요. 변수 뭐라고 할까? 넘이라고 할게요 그냥. 됐죠? 자, 근데 이 바나나를 넣는 상자잖아요. 만약 이런 상자가 여러 개 있어요. 자, 근데 바나나가 아니라 이거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포장을 하고 싶은 건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려는 게 크면은 상자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상자의 크기가 이렇게 큰 상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요거죠. 내가
작은 숫자를 넣을 거면은 그 작은 숫자에 맞는 크기, 큰 숫자를 넣을 거면 큰 숫자에 맞는 크기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게 뭐다? 저장 이렇게 합니다. 이꼴로. 죄송해요. 여기서 안 할게요. 만약에 10만을 저장하고 싶다. 10만을 저장하고 싶다. 자, 그럼 10만은 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최소한 1바이트 안 되죠? 택도 없죠. 2바이트도 안 돼요. 4바이트까지는 써야 됩니다. 3바이트짜리는 없으니까. 4바이트에는 인트가 있어요. 뭐 언사인드 인트도 있는데 언사인드 인트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냥 인트. 요거를 쓰겠다 이거. 앞에다가 인트 크기의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10만을 저장할 크기의 변수 상자는 마련을 한 거죠. 상자는 이렇게 여러 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4바이트짜리 크기 상자를 3개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비어 있습니다. 이거 상자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자를 사용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10만을 저장을 하는 행위가 그게 되겠죠. 그러면 상자가 3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상자 하나를 골라오세요. 그죠? 이름으로 이제 구별이 가능하죠. 나는 num2라는 상자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int 안 붙이나요? 안 붙입니다. 이 앞에 상자의 크기를 정할 때는 상자를 최초로 만들 때만 정하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 밑에서 이제 쓸 때는 이름으로 그냥 가져와 쓰면 됩니다. 어차피 크기는 만들 때 정하는 거니까. 자,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이번에는 3.14를 저장하고 싶어요. 3.14.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2번은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이제 1번, 3번 둘 중에 하나 가져와서 저장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고 커다란 공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모난 상자에 저장을 해도 저장이 될 수 있겠죠. 상자가 충분히 크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다 저장을 하면은 상자의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계속 이렇게 좀 옆에다 쌓아 놓으면은 이 상자가 많아질수록 낭비되는 공간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동그란 공은 이렇게 동그란 포장지에다가 넣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그란 포장지에다가 만약에 네모난 거를 넣게 되면은 또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도 중요한데 모양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랑 실수는 완전 모양이 달라요.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네모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안 맞는 3.14를 어거지로 인트에 넣게 되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형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찌그러지거나. 안 찌그러지게 하려고 너무 큰 상자를 준비하면 공간이 남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실수 생김새랑 똑같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인트밖에 없으니까 실수는 뭐였죠? 플롯이랑 더블이 있습니다. 4바이트, 8바이트인데 얘는 바이트가 커질수록 자릿수, 소수점 자릿수가 더 길어져요.
근데 뭐 3.14면은 자릿수가 엄청 두 자리밖에 안 되니까 기왕이면 작은 걸로 하면 좋죠. 그래서 플로 아니면 더블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자 두 개를 더 만든 건데, 이번에는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동그란 상자를 만든 거예요. 동그랗다 네모나타는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수형, 정수형.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넘사를 가져와가지고 3.14를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장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출력한다고 해서 나오진 않아요. 실행한다고 해서 막 출력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장은 잘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고 마무리.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이제 출력이니까 출력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 넘 위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고 싶다 이거죠. 10만이에요, 10만. 원래 이렇게 10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쓰고 싶다, 그럼 변수명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쌍따옴표를 안 하고 적어주는 문자는 보통 변수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보니까 위에서 넘투라는 것도 봤거든요. 아, 이거 10만이 들어있는 변수잖아. 그래서 10만으로 치환을 해줘야 돼. 실행할 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 꺼내서 쓰고 싶다. 이렇게 꺼내 주시고, 여기에 F라고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값에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문자랑 숫자. 숫자에는 또 정수랑 실수. 그리고 같은 정수에도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내가 지금 사용하는 숫자의 크기에 맞게 잘 정해서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값은 우리가 재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매체가 변수다. 그 변수도 내가 저장하려는 값에 맞게 크기와 모양을 의미하는 요 문자를 적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인트라든지 더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또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타입이라고도 많이 해요. 타입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실 수 있는 90% 이상의 언어는 다 C 언어로부터 파생이 됐기 때문에 C 언어를 잘 익혀 놓으시면은 다 요 모양대로 발전해요.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모두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험은.